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루리 수리논술 강사 김판수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통계 편을 한번 알아보겠는데, 일단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 이산 확률 변수 분포, 이산 확률 분포 종류 중에 하나인 이항 분포까지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는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은 확률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게 되면, 자,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각 원소에 하나의 실수의 값을 대응시키는 함수 관계를 우리는 확률 변수라고 한다. 자, 다시 이것도 확률 변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변수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변수 맞고요. 일단은 이 확률 변수를 우리는 뭘로 생각한다? 함수로서 생각을 한다. 자, 그래서 하나의 표본 공간 S라고 하는 표본 공간으로부터 하나의 실수값으로 대응하는 이 대응 관계적인 함수를 우리는 확률 변수라고 하고, 그 예를 들어서 하나 살펴보게 되면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우리는 확률 변수 X라고 놨을 때, 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일단은 표본 공간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앞면 두 개. 자, 앞면, 일단 뒷면부터 할까? 뒷면 두 개에다가 뒷면, 앞면, 전체적인 표본 공간 집합 HT, 그 다음에 HH, 앞면을 우리 H라고 하고 뒷면을 T라고 하겠지. 자, 이때 이 뒷면이 두 개 나오면 앞면이 0개이기 때문에 앞면이 나오는 실수의 값은 0개다. 그리고 한 개가 나올 수 있고 두 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 실수의 값을 대응시키는 이런 관계를 우리는 확률 변수라고 하고, 이때 TT라고 하면 앞면은 0개이기 때문에 0으로 대응. 그리고 하나는 한 개, 앞면이 하나씩 있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앞면이 두 개짜리는 요 두 개적인 이 실수값으로 대응하는 이 함수를 우리는 확률 변수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이때 그 종류 중에 확률 변수 중에 종류 중에 하나가 이산 확률 변수다. 자,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이, 자, 여기서처럼 0, 1, 2, 3, 4와 같이, 자, 유한계이거나 무한이 많더라도 지금처럼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는 이 수가 됐을 때 이 확률 변수를 우리는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한다. 자, 이때 이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산 가족 많이 얘기하는데, 자, 떨어져 있는 수라고 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조금 애매하게 되면 우리가 실수라고 하면 보통 0과 1 사이에 무수히 많은 실수, 무한히 많은 실수들이 있고, 실수와 실수 사이에 유리수 또는 무리수가 계속 겹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하나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이산적이다라고 할 수 없어. 자,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면 0에서 1, 띄엄, 요 사이에 있는 값 다 무시하고 하나씩 셀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산 확률 변수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하나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지는 시행에서 나온 두 눈의 수의 차를 확률 변수라고 하는데, 우리 이 x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을 한번 짚어보면, 자, 두 개, 6, 우리가 주사위가 6이잖아. 1에서 6까지 자연수기 때문에 1에서 6까지이기 때문에 차이가 0이 되는 부분, 똑같은 숫자가 나오면 되겠지. 그 다음에 1이 되고 2가 돼서 어디까지? 6이 될 수 있는 이 하나하나 이 숫자를 셀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한다라고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자,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알겠지만, 자, 한번 읽어볼게. 이산 확률 변수 x의 값이 갖는 값이 x1, x2, x3. 이거를 이제 x1, x2, x3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이 x의 값들을 가질 확률, 요 x, 제로 x1에 대한 확률, 그 다음에 x2, 여기서 말하는 x2는 1이겠지. 1에 대한 확률, 그 다음에 이 실수값 2에 대한 확률을 다 열거한, 나열한 요 분포를 우리는 확률 분포라고 한다. 자, 역시 이 실수값에 대응되는 이 확률들을 우리는 함수 관계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확률 분포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 역시 총 정리하자면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는 총 정리하게 되면 뭐다? 함수 관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이때 표로 나타내는 이런 분포를 우리는
이산 확률 분포표라고 하고, 자,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게 되면 나중에 이제 기대값,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까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도록, 또는 효율적으로 표를 만들어 놓으면 계산이 좀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이 표를 자주 만들어 놓았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자, 다음 장에 보게 되면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자, 이번 파트에서는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확률 함수, 일단은 질량이라는 단어는 빼고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식이 뭐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이산 확률 변수 x가 나타내는 값 x1, x2, x3부터 xn,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0, 1, 2라는 숫자가 확률 변수의 값이고, 그 다음에 x가 이 값들을 가질 때의 확률이 각각 p1부터 pn까지가 있을 때 xi와 pi, i는 1부터 n까지 사이의 대응관계, 역시 이 대응관계를 나타내는 함수식은 뭐냐라고 하는 게 바로 확률 질량 함수다. 자, 얘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이산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분포에서 나타나는 함수식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확률식은 px는 xi, 자, 요거를 이제 pi, 하나의 확률값으로 또는 확률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독립시행에서의 확률,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지? nc 어래 p에다가 r에 1-p에다가 n-r 또는 이제 q라고 했을 때 독립시행에서의 확률, 요 부분을 우리가 마찬가지 적용하게 되면 확률 질량 함수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면, 자, 흰 공 2개와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나온 공 중에서 하얀 공의 개수를 우리는 확률 변수로 놨을 때, 자, 어떻게 되냐? 확률 질량 함수를 우리가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하얀 공이 2개고 검정 공이 3개인 상황에서, 자, 자, 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를 꺼낼 거란 말이야. 자, 이때 NC, 자, 그러면 여기서 5개 중에, 자, 우리가 PX는 X라고 표현하는데 얘 확률 질량 함수를 어떻게 표현할지 확률로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 자, 일단은 흰 공이 나올 수 있는 거는 0이 되고 1이 되고 2가 되잖아.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X 실수값들이 0 아니면 1개 아니면 2개라는 거지. 자, 이거를 우리는 확률 변수 x를 갖는 실수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때 5개 중에서 몇 개를 꺼내냐? 3개를 꺼냈어. 자, 그때 하얀 공이 1개가 나올지 2개가 나올지 빵개가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자, 일단은 3개를 꺼냈는데 3개를 꺼내게 되면 일단은 흰 공은 무조건 2개 나올 수밖에 없겠지. 따라서 흰 공은 2개가 나오고 이 검정 공이 이제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최소 검정 공은 하나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면 0개가 아니라 이거는 1개, 2개, 3개가 나올 수 있다. 또는 1개, 2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겠지. 또 검은 공 입장에서는 그러고, 자, 3개의 공을 우리가 꺼냈을 때 흰 공의 입장에서는 빵개 맞지? 빵개, 2개, 1개가 나올 수 있다는 게 맞겠네요. 자, 검은 공에서는 1개가 최소로 하나 뽑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자, 참고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이때 P, X는 X에서, 자, 5C3분의, 자, 2개 중에, 흰 공 2개 중에 몇 개를 꺼냈냐? X개를 꺼냈다. 동시에 연달아서, 자, 3개의 검은 공이 있는데, 이때 몇 개? 3 빼기 X. 이 3이라는 거는 3개 중에 흰 공의 개수를 뺀 거에 우리가 뽑았을 때의 확률 또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이게 바로 확률 질량 함수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역시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확률, 경우의 수를 통해서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과 동일하고, 이때 이 x는 0, 1, 2가 되겠지. 누구를 기준으로? 흰 공을 뽑기 때문에 흰 공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자,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을 보게 되면 역시 확률 질량 함수도 여러분들이 질량을 빼게 되면 확률이기 때문에 확률의 성질과 똑같습니다. 자, 따라서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자, pi라고 주어졌을 때 확률의 기본 성질 누구? 확률은 0, 최소 최대는 1, 0과 1 사이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확률을 모두 다 더하면 1이 된다.
자, 모든 경우에서 표본 공간의 전체 경우에서 뽑을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률 1 될 수 있다는 것도 확률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알아낼 수 있고, 그 성질을 하나의 예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지는 시행에서, 자, 2번 던진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독립 시행이라고 배웠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이때 6의 눈이 약수에 나오는, 6의 약수에 눈이 나오는 건데, 자, 1, 2, 3, 6이 되겠다. 자, 6개 중에 2개. 그러면 확률은 3분의 2라고 표현할 수 있고, 선생님 요거를 이제 P라고 표현할게. 자, 이때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넣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2번 던졌을 때 6의 약수의 눈이 나올 수 있는 X라고 할게. 여기 큰 X라고 할까? 요거는 0개, 1개, 2개 나올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딸린 확률은 얼마로 표현할 수 있냐면 확률 분포표로 나타내 보면, 자, 0개라고 하면은 우리가 2번 중에 빵번이 되겠고, 자, 확률은 3분의 2가 0번이란 얘기지. 3분의 2의 0승, 3분의 1의 2제곱이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독립시행에서의 확률을 적용해서 표를 만들어 보면 좋겠네. 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됐지? 1하고 1이니까 자, 9분의 1로 바로 처리할게. 자, 9분의 1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1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시 자, 2개 중에 한 번 나오고 3분의 2가 한 번 나오고 3분의 1도 한 번 나온다. 자, 그러면 2 곱하기 자, 9분의 4가 되겠네. 자, 9분의 4가 되겠고, 다시 2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얼마냐? 자, 여기에서 바뀌는 게 이제 2가 되겠고 0이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가 1이 되겠어. 그래서 9분의 4가 되고, 역시 총합은 자, 확률이 지금 합이 1이라는 까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각각의 확률은 여기 있는 확률 질량함수에서의 확률은 0과 1 사이에 있다라는 까지도 확인 가능했어. 자, 이 예를 한번 살펴보면 확률 질량함수의 성질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이 질량함수라고 하고, 자, 질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대학교 가서 배우게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그냥 받아들이세요. 자, 우리 연속 확률, 다음 시간에 배우는 연속 확률 그 변수에서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확률 밀도 함수라고 표현합니다. 자, 연속과 불연속 느낌으로, 또는 이산도 불연속이기 때문에 연속과 불연속의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다음 이산 확률 변수 X의 이제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논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요거에 대한 증명 과정이라기보다는 역시 공식,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기대값을 어떻게, 그리고 분산, 표준 편차는 어떻게 계산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암기하고 이제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표가 아래와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자, 변수 x1, x2, x3에서 실수값이 n개로 나열되어 있고 각각의 대응되는 확률들이 있겠고 확률들의 합은 1이다 라는 가지 이제 배웠습니다. 자, 이때 기대값 또는 평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EX라고 해. 여기서 자, 이 x와 같이 이 평균 또는 기대값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공식화해서 나오게 되는데, 자, 참고로 선생님이 요거 하나 알려줄게요. 자, 우리가 이제 수학 점수의 평균이라고 하는 거랑 같을까라고 생각을 해볼게. 자, 수학 점수가 두 학생 A라는 친구와 이제 B라는 친구의 수학 점수가 있을 텐데, 뭐 점수 또는 이제 복권이라고 가, 복권? 이것보다는 복권으로 가보자. 예를 들어 선생님 갑자기 생각났어. 자, 복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1,000원짜리가 한 5장 있고, 자, 그 다음에 5,000원짜리가 한 3장이 있고, 그 다음 10,000원짜리가 이제 2장이 있을 때, 우리가 한 장을 썼을 때, 한 장 뽑았을 때 평균이 얼마냐? 이거를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역시 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할 수는 있어. 자, 1,000 곱하기 5 더하기 5,000 곱하기 3 더하기 10,000 곱하기 2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10장으로 나눴다. 자, 그래서 10장으로 나눴을 때, 자, 여기서 평균을 따져보게 되면 5,000 그리고 3, 5, 15, 2만 4만이 되겠지. 자, 4만인데 평균은 4,000원이 되겠네. 자, 요렇게 해서 평균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 식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자, 1000 곱하기 10분의 5가 될 수 있고 더하기 5000 곱하기 10분의 3이 될 수 있고 10,000 곱하기 10분의 2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균, 복권의 값에다가 10장 중에 5장을 뽑을 확률, 5,000원짜리는 10개 중에 3개를 뽑을 확률, 만원짜리는 10개 중에 2개를 뽑을 확률을 다 곱해서 더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이것도 역시 똑같이 4,000원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한 장의 복권을 샀을 때의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우리를 이제 기대값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자, 그때 4,000원이라고 하는데 이 4,000원은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이제 만원짜리를 하나 뽑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4,000원 정도는 기대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 평균 우리는 기대값이라고도 표현한다라는 거. 자, 이때 아래 그 예를 한 번 더 들어볼게요. 나온 김에. 자, 흰 공 2개와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를 동시에 꺼냈어. 아까 그 전에랑 똑같은 상황이네. 자, 시행해서 나온 공 중 검은 공이다. 이번에는 검은 공이 지금 3개 중에 있어. 3개. 그리고 검은 공이 이제 2개의 주머니가 있는데, 자, 검은 공의 개수가 3개 있고 3개의 공을 꺼냈어. 자, 일단은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이 x에 대한 개수가 몇 개냐? 자, 그러면 3개를 꺼냈을 때는 2개, 일단 하얀 공이 무조건 나오는 경우니까 최소 1개는 나올 수 있겠다. 그 다음에 하얀 공 1개와 2개의 검은 공이 나올 수 있겠고, 확률 변수 x의 실수값, 그 다음에 3개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분표표를 만들 수 있어. 자, 이때 각각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는 어떻게 될까? 확률은 어떻게 되지? 자, OC 3개 중에 전체 경우의 수분에, 자, 일단은 1개, 검은 공이 하나 나오고, 그러면 2C 2 중에 곱하기 3C1이 나온다라는 게 있지. 자, 그러면 얘는 10분의 3이 되겠네. 맞죠? 그래서 10분의 3이 되겠고, 자, 2라고 하는 거는 검은 공이 이제 하얀 공이 하나고, 그 다음에 검은 공이 2개다 보니까, 자, 10분의 얼마가 되지? 6이 되겠다. 자, 10분의 6이 되고, 똑같은 과정에 의해서 살펴보게 되면 얘는 제로개, 여기는 3개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10분의 1 나오고, 역시 합은 1이 나온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는 확률 분포표를 통해서, 자, 기대값을 어떻게 계산하냐? 자, 2개 곱해서 더해버리면 됩니다. 따라서 이때 이 x는 얼마지? 자, 10분의 3 더하기 12 더하기 3. 따라서 10분의 18이 되겠고, 5분의 이제 9라고 우리가 기대값을 또는 평균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기대값을 어떻게 표현했고, 그리고 어떻게 구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역시 별량, 우리가 실수값과 확률을 다 곱해서 더해버리면 기대값 또는 평균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 이산확률 변수의 이제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자,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아래와 같이 분산과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공식화되어 있다라는 건데, 자, 한번 살펴보면, 자, 실수값들이 x1부터 xn까지 나열했을 때 일단 결과론적인 것부터 보자. 자, 확률은 P1, P2, Pn까지가 있고 합은 1이다. 역시. 자, 분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또는 다르게 해석하려면 흩어져 있는 정도보다는 평균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분산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결과론적으로는 x 빼기 m, 우리는 이 실수값에서 m은 이제 평균이 되겠지. 자, 이건 평균이고, 자, 편차라고 하는 이 부분, 다시 말해서 편차 제곱의 평균이 우리는 분산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편차 한글로 쓸게요. 자,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자, 우리가 편차라고 하면 실수값에서 평균을 뺐다. 평차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
평균값을 뺐다. 편차라고 하는 이 부분, 편차 제곱의 평균을 우린 분산이라고 하고 얘는 이제 공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한번 유도해보고 끝낼게요. 일단 이전에 앞서서 왜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 하고 넘어가서 이 공식을 유도할게. 자, 일단은 뭐 간단하게 선생님 생각나는 예제로는 일단 수학 점수 볼까? 수학 점수가 있는데 A 친구와 B 친구가 있어. 자, 1반과 2반. 두 명의 학생, 1반, 2반으로 하자. 1반과 2반의 학생이 각각 두 명이 있는데 1반에서는 100점 한 명이, 그 다음에 한 명은 빵점. 너무 차이 나지. 그 다음 2반에서는 둘 다 50점을 가져. 자, 이걸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평균을 따지게 되면 한번 볼까? 자, 평균을 따지게 되면 둘 다 50이라서 자, 이 평균이라는 숫자만 봤을 때는 1반과 2반의 격차라든지 평균으로 떨어져 있는 정도를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이거는 버리는 거고. 자, 평균으로서 알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편차라고 하는 부분. 자, 편차를 통해서 그러면 평균으로부터의 차이가 얼마인지를 살펴보게 되면 100에서 50을 빼게 되면 50이 되겠고 100에서 얘를 빼게 50, 0에서 50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50이 되겠네. 1반에서는 2반에서는 둘 다 0이 되겠다. 됐어? 자, 그래서 합쳐보니 둘 다 0이라서 이것도 편차로서도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각각에 대해서는 알 수 있었지만 여기서는 평균으로부터 50만큼 더 맞은 학생 1명, 평균으로부터 50점 덜 받은 학생이 1명, 얘는 똑같은 친구 2명이라는 건 알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다. 합해서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 음수를 양수로 바꿔치기 하기 위해서 이 제곱을 취하게 된 거지. 따라서 이제 제곱을 취하게 되면 선생님 여기다 쓸게요. 자, 편차의 제곱을 하게 되면 2500이 되겠지. 얘도 각각 얘는 0, 0이고 또 합쳐봤어. 그래서 5000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겨. 얘는 0이고 그냥 5000과 0이다 보니까 아, 얘가 엄청나게 큰 수이기 때문에 1반은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한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자, 여기다가 이 숫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곱을 취한 걸 감안해서 루트를 씌우게 돼. 자, 편차 제곱에 이제 루트를 씌우게 되는데 합이다 이거. 자, 합 또는 이제 평균으로 갈게. 평균. 자, 평균이면 2로 나눠주면 이건 2500이 되겠지. 자, 얘도 이것도 나눠주면 0이 되겠고, 따라서 평균의 루트를 씌워주면 얼마? 아, 50이라는 작은 숫자가 나오는데 이 작은 숫자를 통해서 얘랑 비교하게 되면 아, 일반이 평균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다시 말해서 흩어져 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정도가 크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분산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공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게 되면, 자, 확률 변수 x는 아까 뭐라고 했지? 분산해서, 자, 분산, 자, 평균을 m이라고 가정을 했고, 자, 분산 흩어져 있는 정도고,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인지합시다. 자, 이거를 우리가 공식화했을 때 평균은 아까처럼 위아래를 다 곱했지. 자, 실수값과 그에 해당되는 확률을 다 곱해서 더했어. 자, 이거를 적용하면 여기 있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편차 제곱의 확률. 이 확률이 pi인데 이 확률이 왜 pi냐면 이 m이라고 하는 이 평균은 고정되어 있고, 자, 고정이라고 쓰자. 자, 안 변하고 평균이 한번 정해지면 이때 이 x는 변하지. x1, x2 뭐 같은 것도 있겠지만 다른 것들이잖아 대부분. 그래서 xi에 따라서 아, 확률도 변한다 해서 이 확률이 정해진다. 옆에서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확률은 따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구하진 않아도 되겠지. 자, 따라서 요 부분은 우리가 편차 제곱의 확률이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은 이 두 번째가 약간 계산적으로 효율적입니다. 자, 편차 제곱의 평균을 우리가 한번 나열해 볼게. 자, 직접 우리가 n까지 완전 제곱을 풀어서 xi의 제곱의 pi가 되겠고, 자, 시그마는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해서 분산해서 한번 써봅니다. 자, 2의 m의 pi가 되겠고,
자, 더하기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m의 제곱의 pi가 되겠지.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은 일단은 i는 1부터 n까지 xi의 제곱에 각각에 대해 확률을 곱한 거지. 자, 이 말은 뭐지? xi 제곱. 자, 별량. 여기 실수 제곱의 기대값. 실수 제곱의 평균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제곱의 평균이지. 자, 이 부분은 m은 이제 i와 상관없기 때문에 이 m이 되지만 선생님 앞으로 빼낼게요, m을. 자, 이 m이 되겠고 자, 확률을 다 더한 거 얼마지? 1이겠지. 자, 그다음 더하기 m 제곱도 앞으로 뺄게. 역시 m 제곱을 앞으로 빼게 되면 p만 확률만 남기 때문에 역시 1이 된 거. 자, 여기에서 자, p 자, 마이너스 m 제곱 마이너스 xi. 여기 선생님 xi를 안 했네. 자, 그러면 얘 부분은 기대값 다시 m이 되겠고 제곱이 된다. 자, 여기서 xi 빼먹었습니다. 마이너스 2m xi pi지. 자, 이때 두 개를 합쳐주면 m 제곱이 완성이 되고 다시 말해서 얘는 누구지? x 제곱, 확률 변수 제곱의 평균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얘는 평균 2x의 제곱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뺐다라고 여러분들이 공식을 암기해서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기본적인 원리는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부터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때 다음 이제 분산은 여기까지 하고 표준 편차는 아까처럼 이 분산 자체의 숫자 값이 크기 때문에 루트를 씌워준 게 우리는 시그마 x라고 해서 표준 편차라고 하고 역시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척도를 우리는 기준으로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아래와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어떻게 계산했지?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x는 1, 2, 3 실수값이 1, 2, 3이 있고 자, 확률은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이다. 자, 평균 가봅시다. 자, 평균은 자, 4분의 통분할게. 1 더하기 2배씩 2, 4가 되겠고 여기는 3이 돼서 평균은 2가 될 수 있다. 자, 분산이라고 하면 자, 분산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자,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도 확인해 볼게요. 한번 1번 방법. 자, 편차라고 하면 1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 1. 제곱이면 1이겠지. 그리고 곱하기 4분의 1. 되겠어? 자, 더하기 요놈에서 요놈 빼게 되면 0이 되겠지. 0의 제곱이니까 0이 되겠고 3에서 2를 빼면 1의 제곱이니까 1이 돼서 얼마가 된다? 2분의 1 이렇게 계산도 되고 이게 숫자가 좀 커지거나 복잡해지면 어렵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으로서 한번 다시 살펴보면 우리는 제곱의 평균이라고 했고 평균의 제곱을 뺐다.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제곱의 평균. 자, 일단은 4로 다 통분하고 여기 있는 거 곱해주는데 얘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제곱 1 더하기 제곱 4인데 8이 되겠지. 여기가 4분의 2로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3, 3은 9라고 해서 얼마가 되지? 빼기. 자, 평균. 자, 평균은 여기서 이제 4가 되겠다. 제곱해주면 4가 돼서 자, 4분의 18 빼기 4분의 16, 4분의 2, 2분의 1 똑같은 값으로 나오고 자, 표준 편차는 여기서 쉽지? 자, 여기서 루트를 씌우게 되면 루트 2분의 1이 바로 표준 편차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자, 간단하게 이산 확률 분포에서 자, 기대값 또는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그다음 자, 이산 확률 변수 ax 더하기 b 꼭 x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식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1, 2, 3번을 간단하게 공식화해서 암기하도록 하고 암기해서 문제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뭐 증명까지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 ax 더하기 b의 평균은 여기 있는 a가 앞으로 나오고 b도 더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자, 분산은 제곱이 되고 a의 제곱이고 상수항은 사라진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2번에서 분산의 루트를 씌워준 게 누구다? 표준 편차라는 거 간단하게 한 거고 자, 계산 실수 없도록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한번 살펴보면
여기 한번 예제 문제를 한번 다뤄볼게. 자, 요거는 어떻게 한다? 2에 2x 더하기 1로 계산할 수 있고 얘는 2 곱하기 5, 11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고 자, v에 2x 더하기 1이라는 거는 4vx라고 하면 되겠고 자, 여기서 4, 9, 36이 되겠고 표준 편차는 6이 되겠지? 자,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상확률 변수, 이상확률 분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항분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항분포라고 하면은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로 일정할 때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우리는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배웠듯이 P의 X는 확률 질량 함수는 NCX에 P의 X승 Q의 N-X승으로 나타낼 수 있고 X는 0회부터 N회까지 할 수 있겠고 이 Q라고 하면은 일어날 확률이 P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Q라고 생각했을 때 1-P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지. 자, 이항분포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 독립시행의 조건이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이제 횟수가 정해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사건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두 가지 결과가 일단 시행의 결과가 두 가지인 경우 이항 분포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이 결과가 짝수 홀수 아니면 앞과 뒤 이 결과 두 가지가 나타났을 때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우리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기호로서 MP, B의 MP 자, 횟수와 확률로 계산할 수 있고 자, 여기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 자, N번 횟수가 나와 있고 독립시에 자, 여기서 P 아니면 이 Q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할 때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역시 이상 확률 분포 표를 나타내듯이 이항 분포 표를 나타내게 되면 자, 횟수가 0부터 n까지가 생기고 거기에 따른 각각에 관한 확률, 독립시행에서의 확률로 나타나게 되면 아까도 금방 봤지만 확률 질량 함수로서는 독립시행에서의 횟수에 관한 확률로 표현할 수 있겠지. 따라서 0일 때는 NC0, P의 0승과 Q의 N승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자, 한 번 던진다. 짝수의 눈이 나오는 거다. 짝수 아니면 홀수다. 그리고 두 가지 경우. 그 다음에 주사위를 10번 던진다. 횟수고 각각의 주사위 던질 때는 앞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독립시행이다. 따라서 확률 변수 X는 누구를 따른다? 이항분포 NP를 따른다. 그러면 NP는 2분의 1 짝수가 될 수 있는 확률은 2분의 1이라고 하고 역시 확률 질량 함수를 우리가 표현하게 되면 X는 X라고 표현하게 되면 얼마지? NC에다가 이제 N이라고 하면 10이 되겠다. 10 콤비네이션 X회가 되겠고 짝수가 나오는 거는 X번 홀수가 나오는 거는 n-x번 해서 확률 질량 함수를 표현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항 분포인데 이제 이항 분포에 관한 성질이 무엇이 있을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 자, 이항 분포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어떻게 계산할까? 자, 이 부분은 역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하고 문제에 적용하길 바랍니다. 자, 평균은 MP가 되겠고 여기 두 개 곱한 부분 그리고 분산은 MPQ, Q는 1 빼기 P라고 했지? 자, 분산은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를 씌운 값이고 자, 여기에서 여기 있는 평균을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고 개념을 마칠게요. 자, 그러면 이 X라고 하면 우리는 아까 우리 앞에서 표를 봤듯이 두 개를 곱했을 때의 합.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자, 시그마 R이 0부터 이 R이라고 하자. 여기 있는 부분 0부터 어디까지? N까지 그 다음에 Xi에다가 R에다가 여기다가 R이라고 아까 그냥 차라리 R 곱하기 R이 0이라고 했고 1이라고 했으니까 R 곱하기 N 콤비네이션 R에다가 그지? P의 얼 제곱에 Q의 N-얼 제곱이다 라고 했을 때
왜 이게 NP가 나오는지 한번 유도해보고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자, 이때 요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여기다가 한번 계산해보고 어떤 식으로 변형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볼게. R 곱하기 N 컨비네이션 R이라고 하면 R 곱하기 우리는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 있지. 자, 조합에서 M 팩 N-R의 팩 R 팩이 나올 수 있었고, 자, 얘를 다시 저 R을 하나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게 N-R의 팩에다가 R 빼기 1의 팩이 돼. 자,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요거 두 개 합치면 N-1이기 때문에 N-1 팩토리얼에 N을 앞으로 당겼을 거란 말이야. 자, 이걸로 변환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시그마. 자, 여기 N 요 부분을 여기 대입을 해서 N 곱하기 요 부분도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조합으로 쓰게 되면 N-1 컨비네이션 얼-1로 표현할 수 있겠지. 자, 이거를 N-1 컨비네이션 얼 빼기 1에 P의 얼에다가 Q의 N-얼인데 두 개 안 맞잖아. 개수가. 따라서 빼기 1 해주고 앞에 P를 빼주면 딱 맞아 떨어지겠지. 따라서 이때 R이라고 하면 1부터 N까지 나가겠고 여기가 1부터니까 0부터 시작되겠네. 자, 따라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시그마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빼면 NP가 되고 R이 1부터 N까지 N-1의 컨비네이션 R 마이너스 그리고 P의 R-1 Q의 M-1이고 R이고 자, 요 부분이 바로 우리 2항 정리에서 배웠던 P 더하기 Q의 M-1승이야. 따라서 NP 곱하기 P 더하기 Q의 N-1승이기 때문에 P 더하기 Q는 1이잖아. 따라서 NP라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자, 간단하게 NP까지는 됐고 분산 표준 편차는 교육과정에서 조금 벗어난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뭐 어떤 책에서 발견되면 그거 한번 참고로 한번 보고 뭐 증명까지는 안 해도 좋으니까 역시 공식만이라도 암기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면 좋겠습니다.